최근 도심 속 근대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 군산. 이곳에선 시간 여행을 하듯 1920, 30년대 풍경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1936년, 실제 군산의 모습은 어땠을까? 당시 신문에 실린 군산에 관한 기사를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보라, 개복정, 약송정, 산상정, 분율정 일대를, 그 중에도 고지대를, 다시 말하면 조선인 빈민지대를, 거리마다 오물이 산적하여 있으며 변수의 분뇨가 도로에 인류하여 통행인으로 하여금 기사는 군산의 조선 빈민촌 참상을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군산은 일본 수탈의 중심지로 그 어느 도시보다 처참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 문화거리 장미동은 곡간 장자에 쌀 미자를 써 장미동이라 불렀는데, 일제의 쌀 수탈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군산이 쌀 수탈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건 1899년 군산이 개항되면서부터다. 일제강점기 쓰여진 군산부사에는 개항 당시 군산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평지에는 갈대와 마른 풀만이 무성하여 부질없는 새들이 노니는 들녘이었고, 저녁 노을 창연하여 어두움이 짙어지면 몇 줄기 밥 짓는 연기만이 보이는 한가한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볼품없는 어촌 마을로 묘사된 군산의 모습, 과연 실제로도 그랬을까? 개항이라는 근대 역사에 파묻혀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해상도시 군산. 하지만 군산은 고려시대부터 물류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자리해왔는데,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군산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군산하면 이런 수식어들이 떠오르시죠?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철새도로지, 국제무역항에 있는 항구도시. 실제로 군산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해양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항구도시로서의 군산은 개항 이후 역할이 두드러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마 군산이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바닷길을 통해 조세를 운반하고 외국과 교류해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도시였습니다. 금강과 만경강 사이의 평야와 황해로 통하는 섬들을 끼고 있는 군산. 바다와 내륙을 잇는 최고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농수산 자원이 풍부해 일찍이 문명이 발달해왔다.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옛날 고속도로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군산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그리고 서쪽의 서해 바다 등 4개의 고속도로가 에워싸고 있는 물류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아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까지 발굴 결과에 의한다면 후기 구석기 시대, 즉
2만 5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고, 후기 구석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군산의 선사시대 유적들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풍부한 자원 외에도 인류가 군산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소금이었다. 군산은 그 소금의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소금이고 또 하나가 철이죠. 군산의 경우에는 소금의 산지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류가 너무 탁월해서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여건과 함께 소금 생산을 통한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군산의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해왔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백제가 수도를 공주와 부여로 옮기면서 군산은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가 됐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쟁으로도 일컬어지는 백제 유민들의 최후 전투인 백강전투가 벌어진 곳도 금강 하구 부근, 지금의 군산이다. 이 군산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금강 하구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660년에 당나라가 백제를 이제 침공하러 들어왔을 때도 당나라 13만 대군이 군산을 거쳐서 사비성으로 갈 정도로 교통의 요지였고, 군산이 본격적인 해상도시로 명성을 쌓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부터였다.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대외무역을 펼쳤던 고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둔 건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의 새로운 무역 항로였던 군산도는 오늘날 흔히 선유도로 통칭되는 고군산 군도로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서 중요한 기항지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의 군산도는 바닷길에 있어서 최대의 기항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금을 싣고 가던 조운선과 도자기를 싣고 가던 도자기 운반선, 외국의 사신단이 타고 온 사신선 등이 대부분 군산도에 들렸을 정도로 바닷길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기항지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다양한 유적이 최근에 그 선유도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송나라와 교류하는 관문이었던 군산도는 조운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 고려 때에는 이게 13조창에서 13개의 조창이 있었는데, 군산에 지금 오성산 밑에 그 진성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 500년 동안 또 군산은 그런 교통 물류의 중심지였고,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고려시대엔 조세를 미곡, 잡곡, 면포 등 현물로 조달했다. 전국 각지에서 징수한 세곡은 강이나 해안에 설치한 창고인 조창에 모아두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선박에 실어 서울로 운반했는데, 이를 조운제도라 한다. 고려는 건국초 한강 연안과 남부 해안에 12개의 조창을 설치했는데, 그중 한 곳이 군산의 금강 하류에 설치된 진성창이다. 둘레가 10리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전해진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쌀들이 다 군산진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 목포를 거치는 서해안 항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항로엔 침몰 사고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쪽으로 넘어올 때는 쌀들이 많이 침몰하기 때문에 일단 군산에 쌀이 모였다가 여기서 나가는 게 그래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에 군산진이 상당히 조운의 기지로서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또 조선시대 때도 여전히 이렇게 조창이 있고, 그래서 군산은 고려, 조선을 거쳐서 이렇게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운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했던 군산.
조선 말 갑오개혁으로 세금을 쌀 대신 화폐로 받게 되면서 좋은 제도는 사라지지만 그때까지 군산은 금강 물길과 서해를 이어주는 해양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해왔다. 금강 하구와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이유로 고려시대부터 조은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즉 개항 이전부터 군산은 쌀이 모여드는 전국 최대의 집산지이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문호 개방이 강요되던 근대 시기가 되면 또 한 번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바로 개항입니다. 1895년 일본은 친러시아 세력인 민씨 일가로부터 조선의 주도권을 뺏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한다. 이 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이 일어난다. 조급해진 일본이 이제 명성을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은 이제 아간 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죠. 러시아 공사를 피신하니까 일본은 러시아한테 우리 같이 이제 협정을 맺자. 이제 이 야마가타라는 사람이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그걸 이제 협정하게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외상인 이제 로마노프가 그냥 한반도는 놔두자. 이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이후 이 한국에는 이제 외세의 간섭이 급속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돼요. 그때 이제 1897년 고종은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로 인해 조선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견제를 받게 되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다. 이후 외세의 간섭 없는 독립국을 희망하며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알린다. 부국강병을 모색하던 고종은 군사제도와 경찰제도를 재편하고 국내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특히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정책을 모색한다. 고종의 그 당시 전략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열강 간의 세력 균형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세력의 균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고종은 심지어 뭐 금강 채굴권을 미국, 영국, 독일들한테 막 금강 채굴권, 산림 벌채권 등 여러 가지 이권을 내줍니다. 당시 고종이 서구 열강에 쉽게 이권을 준 이유는 각 나라가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대한제국이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98년 5월 26일 대한제국 정부는 군산, 마산, 성진의 개항을 결정한다. 당시 외부 대신 조병직이 제출한 건의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황씨의 개설은 상업을 확장하여 민국의 이익을 발달케 하오니 항구를 추가로 열고 육지에 시장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오니 항구 지정은 함경북도 성진과 전라북도 군산포와 경상남도 마산포로 하옵고. 고종실록을 보면 당시 건의서를 접수한 의정부가 당일 즉시 회의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개항에 대한 의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3표. 결과를 본 고종은 다수에 따라 시행하라고 재가를 내린다. 그렇다면 당시 일제의 반응은 어땠을까? 주한 일본 공사관 기밀문서 기록엔 대한제국의 개항 결정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보고서가 남아있다. 한국 정부가 마산포와 군산포의 개항을 경솔하게 처리하는 데 놀라서 개항의 일은 본래 불가한 것이 아니지만
마산포, 군산포 두 항구는 그 인근에 부산, 목포가 존재하는 이상 새로 이것을 연다고 갑자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한국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말로 당국자에게 권고해 두었습니다. 군산보다 먼저 개항한 목포의 일본 영사는 군산 개항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목포가 개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까운 거리에 군산이 개항하는 것은 모처럼 자본을 목포항에 투자하려는 우리 상인들을 갑자기 안개 속으로 내던지는 것으로 한국 정부에도 그다지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니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을 중지하시도록 하기 바라며 군산 개항에 대해 일본 외교관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았던 반면 당시 독립협회가 발행한 신문 독립신문엔 군산을 비롯한 마산과 성진항의 개항을 지지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5 항구 외에 또 3 항구를 연 일로 하여 혹 국가에 유해무익할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 의견을 말하노라. 첫째, 외국 물건이 들어와도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고려하여 살 터이나 이익은 많고 해는 적으며, 둘째, 백성들이 쓰고 남은 물건을 수출하여 돈을 버는 것이니 불안당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낫고, 셋째,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넷째, 만일 국가가 잘못된 경우 강제 개항보다 스스로 개항하는 것이 나으며, 5번째, 흉년이 들 경우 곡물 수입에 편하다. 대한제국 정부의 군산 개항 결정에 일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다. 한국 정부의 개항 공고 직후 갓도공사는 목포 주재 일본 영사를 군산에 급파하고 새로운 일본 영사관을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3만 제곱미터의 땅을 확보하는 기민함을 보인다. 선안의 부분을 제국 영사관 기지로 내정했는데 주위에 일본 영사관 예전 기지라고 기록한 8개의 표목을 세워두고 감찰 이인선에게 감독을 의뢰하고 선교의사 미국인 도로에게도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은 군산을 개항하고 군산진 10만 평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각국 조계지를 조성한다. 군산 지금 우리 장미동 뭐 이렇게 있는 이제 우리 내항 일대가 그게 다 군산진 땅이 다 조차지가 되는 거예요. 고종이 지금 이제 그 각국 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계지 이름도 각국 조계지라 그래요. 일본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는 여러 나라들이 와서 함께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해서 각국 공원과 각국 이제 조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고종의 생각과 달랐다. 당시 군산의 조계지에 들어온 외국인은 극소수의 중국인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일본인이었다. 설치된 외국 영사관도 일본 영사관뿐이었다. 조선 침탈을 치밀하게 준비하던 일본은 군산 개항을 그들의 계획에 부합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마산포와 군산포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개항장으로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계책이 될 것이라고 일찍이 듣고 있었지만 차라리 개항한 후 군사상 필요한 목적은 오늘부터 은밀하게 실행하는데 주의를 두는 편이 적합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개항은 우리 측의 이로움은 있지만 해로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욱 상업 및 식민의 발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게, 그러니까 오기를 꺼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종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일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조차지가 되고 일본에 의해서
독점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점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이제 한일 합방을 의사조율을 거쳐서 한일 합방이 되는 그러니까 고종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거죠. 일본 공사의 기밀 문서에서는 고종의 이러한 개항 시도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제국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자진해서 두 항구를 함께 개방한 것은 외국과의 무역이 이익이 됨을 깨닫고 밀무역 방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임이 틀림없습니다만 근래 청나라에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항만을 점령한 것에 큰 자극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개항을 통해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재정을 탄탄히 하려던 대한제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국력은 나날이 쇠약해졌고 결국 군상개항 11년 후인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은 이 일본에 의해서 독점되면서 군산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막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독립과 발전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군산개항은 한때 우리 대한제국이 독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개항된 것만은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에 의해 개항 전 군산의 모습은 갈대와 마른 불만이 무성한 한가한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군산은 고대 시대부터 유구한 해양도시의 역사를 쌓아온 곳이었다.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1000년 전부터 세계를 향해 열려있던 항구이자 해상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해상 도시였다.